안녕하세요. 수십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런 게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한 아파트 부자들입니다. 이번 주인공은요, 사회초년생 시절에 모은 1,700만 원으로 무려 강남과 용산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32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나이도 상당히 젊으시잖아요. 이분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인터뷰를 진행한 분인데요. 차익을 제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차익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 고향 선배 중에서 그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차에 초년생 때 모아둔 돈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걸로 투자할 생각 없냐, 지금 급매로 나온 게 있어서 잠시 잡아뒀다가 조금 며칠만 지나면 진짜 크게 돈을 벌 거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냥 믿는 셈 치고 맡겼는데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다 떼고 400만 원이나 차익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운에 맡겼는데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실제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분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든지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실제 투자자분들만 골라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또 매물 분석하고 투자 결정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분이 성공하실 수 있었던 원칙 단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분석하고 배담이 실행하되 원칙을 지켜라, 이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분이 얘기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백날 공부해서 뭐하냐,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과거만 보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한 걸 믿지를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선택을 할 때 과거에는 저래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약간 안 되는 핑계를 찾기에 바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분석한 거를 믿지 않으면은 결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실패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를 말하거든요. 상당히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분양권 수십 개를 거래하면서 5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고, 이제 자신감이 계속 붙었을 때예요. 그래서 2억 원 정도 되는 분양권에 투자를 하셨고, 원래는 투자금 대비 2배 정도의 이익을 봤을 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 상승장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한 거예요. 원래 분양권은 총 분양가의 10%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분양가가 2억이다.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자기가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건데, 등기를 치게 되면 나머지 90%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이 주변 단지에 입주까지 겹쳐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급매로 내놓으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등기를 치게 됐어요. 그 잔금을 납부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을 다 급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기를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 물건들을 다 내던지게 되면서 최종 1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물린 매물조차도 급매로 내놔서 팔게 됐습니다. 당연히 입주장이니까 전세값도 1억 원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잔금으로 내야 될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 돈으로 충당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때 교훈을 얻은 거는, 첫 번째로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됐다, 그러면 이렇게 큰 실패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교훈을 얻었고, 두 번째로는 이 입주장을 버텨서 2년 또는 4년 정도 전세를 돌리면은 전세값이 오르고 자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빨리 급매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분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덕분에 지금 두 채의 아파트, 심지어 강남구와 용산구, 어딘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2살이요.
그리고 이분의 현금화한 자산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고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들 이제 소설을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모두 다 투자를 하셔라, 뭐 투기에 빠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좀 더 투자를 하실 때 명확하게 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